지금 제 옆에 망각이 기술이다. 나쁜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첫 책 기억 안아주기를 출간한 최현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안 읽은 책들의 서재를 꿈꾸는 독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82학번, 소아청소년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명의로 꼽힌다. 의사 최현우는 환자를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진단과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 증상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인지, 환자를 바라보는 보호자의 시선은 어떠한지, 환자와 보호자의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까지 파악하는 휴머니즘 진료를 한다. 한 달에 최소 2권 이상의 책을 읽는 영화와 드라마도 좋아하는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이거 뭐 휴머니즘 진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반적인 진료 방법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진찰이 끝나고 진단명이 나오는 거죠. 감기면 감기, 복통이면 뭐 설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꼭 의사들이 약을 줘요. 맞아요. 배 아프니까 배 아프지 말란 약을 주는 거고, 토하면 토하지 말란 약을 자꾸 주려고 하고, 진단명을 붙여서 자꾸 약을 주는 게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인 경향일 것 같기도 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같아요. 제가 한 25년 이상 진료를 하면서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진료 패턴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의료 수가 문제상 처방을 안 하면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처방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저같이 이제 대학에 있고 교육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진실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거죠. 얘가 배 아픈 원인이 실제 어떤 장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얘가 왜 구역질을 하는지 구토하는지 그 이유를 부모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얘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보면 병이 아닌 경우를 되게 많이 봐왔습니다. 안타까웠던 거죠. 왜 약이 필요한가? 약이 전혀 필요 없는데. 많이 실험 같은 걸 초반에 해봤죠. 괜찮을 거야. 어머니 이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하고 한 2주 있다 봐요. 아무 약도 주지 말고, 그리고 우리 환자한테는 자신감을 주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으니까, 배 아픈 것 같으니까 겪어보면서 한번 진행해보자. 그래서 2주 있다 와보면 한결 아이하고 엄마 이런 모든 면들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집중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휴머니즘 진료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약 효과,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는데 비타민이나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는 이런 영양소 있잖아요. 그런 걸 처방해 주실 법도 한데 그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국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아마 의료 체계가 이렇게 힘들게 뭐 얘기거리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게 결국 계몽의 문제 같은데 한 번씩 경험하고 그걸 겪고 극복해 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작가님 직접 소개해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기억 안아주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억 안아주기는 나쁜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제로는 소학 혐의부터 있죠. 작지만 확실히 나쁜 기억. 그 아이디어는 딸아이가 맨날 뭐 조금만 하면 극혐이래요. 요즘 젊은 아이들 쓰는 말 아시죠? 극혐. 맨날 극혐이래요. 뭐 하면 극혐. 제가 볼 때 전혀 극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일을 맨날 극혐이라고 해서 살짝 거슬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극혐이래요. 저건 아니야. 좋은 단어를 만들다 보니까 소학 혐이 나오게 됐는데요. 지금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뭘 당했던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은 손해가 아닌데 앞으로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늘 우리 준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엄마들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공부를 잘하게 해야 되기 위해서 또는 건강에 유념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합니다. 과잉 반응으로 들어가고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일이 벌어져요. 이 책은 단순하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손해가 아닌데 앞으로 벌어질 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현상, 일종의 손실 기피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네. 로스어 버전인데 병이 아니면서 증상으로 표현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쭉 나오고 그게 사회 일반적으로 쭉 이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이 책에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책에 있던 어떤 진단과 치료 방법에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 들었던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이 변비 얘기입니다. 네. 아이들의 변비. 엄마들이 많이 당하는 건데요. 한 6개월에서 돌 사이에 이유식이 처음으로 시작되면 대변이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 아이는 최초로 딱딱한 변을 이제 내보내다 보니까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찢어지기도 항문에. 예. 당연한 현상인데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이 아이들은 그게 무서워져요. 돌된 아이가 뭐 하겠어요. 당연히 아프다는 걸 느끼고 그걸 기억으로 남깁니다. 아, 조지 로메니스가 한 데이터가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쾌락도 느낄 줄 알고요. 일주만 되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어려서부터 기억을 하게 돼 있는 동물인데 당연히 애가 이제 그 나쁜 기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를 잘 넘겨줬으면 될 거를 이 아이가 끙끙거리고 참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보고 이거는 얘가 왜 이래? 그 아이한테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애기들은 대변이 나올 때 그게 무서워요. 대변을 안 싸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죠? 싸게 하는 게 대변을 목표죠. 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둘 사이에 완전히 다른 건데 끙끙거리고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으면 애가 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걱정.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나는 똥 싸면 아프다는 걱정. 이 둘이 만나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걱정과 걱정이 결합해서 이제 일을 크게 그렇죠. 만드는 셈이네요. 자기가 이게 잘 이겨나가게 놔뒀으면 좋을 거를 병원의 의사가 해주는 일은 관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우리 책의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장을 하라고 돼 있어요. 변이 차면 딱딱해지고 못 나오니까 관장에서 미리 빼주고 변을 묽게 만드는 약을 쓰면서 유지를 시켜줘라. 이 변비 치료로 돼 있는데 근데 아이 입장에 한번 대보실래요? 공포예요. 깜깜한 방에 끌려 들어가서 뭐 항문에다 뭐 이렇게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변 보는 건데 또 대변 보게 만들고 억지로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처음 시작. 결국 나쁜 기억에서 나쁜 기억이 서로 엄마 아빠의 나쁜 기억과 아이의 나쁜 기억이 만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아이는 트라우마를 받고 절대로 아이는 대변 안 봅니다. 그다음부터. 인터넷에 키워드를 치고 나면 제가 아마 책에도 썼지만 선천성 거대 결장증이라고 맞아요. 하는 수술하는 병 이름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 병인데 자꾸 그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의사들이 배울 학생 때 배울 때 그거를 배제시키는 그런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아직도 남으면서 정부에서 계속 떠오르니까 엄마들은 그걸 보고 그 중에 뭐 단어 몇 개만 똑같으면 내 아이랑 똑같은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겁을 먹게 되고 그걸 위해서 또 병원에 오면 검사를 하게 돼요. 검사가 뭔지 아세요? 항문에 또 뭘 집어넣어야 돼요.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다 정부에서 오는 거 맞아요. 아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한 계몽이. 뇌의 모든 그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전전두엽과 해마와 편도체는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담당하는 게 전전두엽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 해마죠. 그리고 두려움을 관장하는 곳이 편도체인데요. 이 세 가지가 기억 안아주기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기억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 하고 있는 기억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을 좀 편리하게 해주지 않나요? 이야기야. 그것도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기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간한테는 내일이 있잖아요. 내일? 우리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 내일이 없으면 우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억의 목적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참 특이한데 인간은 자기의 과거에서만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현재가 항상 미래와 과거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현재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과거를 쳐다보면 현재에서 바라본 그 느낌을 그 과거에다 투영하고 미래를 보려면 지금의 느낌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는 절대로 똑바로 예측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억이 미래를 예측하게 돼 있는 그 가장 기반이 되는데 해마라는 곳이 기억하는 곳이고 네. 편도체는 두려움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전전두엽이라는 게 미래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측하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라고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맞겠죠. 네. 근데 특이하게 동시에 해마와 편도체가 동시에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미래를 보려는데 왜 과거를 자꾸 저렇게 무서운 게 떠오르는가? 바로 그거죠.
두려움을 이기지 않고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겠다라는 말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나쁜 기억을 소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거절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에서 안심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여러 명이 같이 있고 내가 그 안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인 거고, 예민한 사람들이 결국 편도체 활성화가 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편도체를 통해서 그거를 무섭게 받아들이면서 그게 뇌 곳곳에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하는 게 전전두엽이 몸통인데 꼬리가 되는 부분이 결국 두려움이라는 편도체일 뿐인데요. 편도체가 전전두엽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또 내 행동이 이상하게 나타나고 꼬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못 자릅니다. 도마뱀처럼 또 나와요. 네. 이 책을 보면 또 레퍼런스로 영화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와 위플래시 영화를 비교하면서 과정 중시하는 사람,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혹시 그 영화들 다 보셨어요? 네. 어떠세요? 어느 게 더 좋으셨어요? 위플래시가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더 극적이잖아요. 몰아붙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위플래시는 그 플래처 교수가 있죠. 그리고 앤드류라고 하는 이제 드러머의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아이의 재능을 본 플래처 교수가 결국 얘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히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을 가하기까지 하면서 결국 가르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은 이 정도면 됐어야. 이거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는 결과 끝이 좋을 때까지 그 목표 고울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이겨라. 상당히 인상적인 거고 이런 사람들의 그 보통 성향은 결과 지향성 성향이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는 감안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비긴 어게인을 보시면 댄하고 그레타가 나오잖아요. 둘 다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공연도 하면서 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이 진주야. 이 순간 그냥 우리끼리 뭐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이 순간이 진짜 진주야. 시간이? 즐겨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과정지향적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후회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누가 더 잘 느낄 것 같아요? 결과 지향성인 사람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약간 프로이드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원인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돼요. 아들러는 어떻죠? 아들러는 원래 그랬어. 이 두 인간의 어떤 심리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과 지향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미리 대비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아들러 형태의 그런 사람들은 중간이 그냥 잘 됐으면 끝이 조금 나빠도 만족하고 끝내는 과정이 좋았잖아 이렇게 서로 합리화시키고 거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보이는데 기억에 관해서는 확실히 아들러 형이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어떤 중간에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과정을 즐기거든요. 결국 그게 안티프레질. 프레질은 부서지기 쉬운인데 그거의 반대가 안 부서지는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이란 뜻이라는 게 안티프레질입니다. 나한테 자극을 줘. 내가 받아서 그거를 이길게. 극복할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마치 이 책의 주제가 나쁜 기억을 좋은 나쁜 기억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 프레질한 성격을 안티프레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속성하고 맞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옹기종기 공식 질문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이라고 청취자분들에게 영업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이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란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심리 플러스 인간의 불합리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데요. 혹시 데니얼 커너먼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특이하게 심리학자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상 최초의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그 경제학이 바로 행동경제학이에요. 이 고전경제학이랑 완전히 달라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어떤 행동에 바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남자들 화장실 가면 변기에 파리 그림 하나 붙여놨잖아요. 왜 그러죠?
팔이 왜 그려놨어요, 진짜? 그래요? 아, 거기에 이제 조준하라. 조준하라고. 아. 왜 남자들이 자꾸 흘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행동을 넛쥐라 그러죠. 옆에서 쿡 찌르는 거 갖고 인간의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것들, 이게 다 행동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데, 그 책이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은. 유일하게 그분이 그 책 한 권 썼어요. 7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할 부분은 피하고, 왜 제 책도 뇌에 관한 뇌과학 부위는 좀 이렇게 넘기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그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이게 왜 잘못된 거를 이렇게 하고 본인이 통찰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기억 안아주기가 딱 한 권 있다면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지 답해주세요. 저는 만약에 지금 누구 한 권을 주고 싶다면 팀장한테 주고 싶어요. 팀장. 어떤 팀이든 팀장이든 어떤 팀의 리더가 되겠죠. 네. 그 리더가 될 때는 그 리더의 자질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결국 제일 어려운 게 밑에 사람을 끌고 가는 건데요. 아, 작은 일 갖고 싸우고 기억 나쁜 상처받고, 그래서 팀장이 이걸 알면, 우리 나쁜 기억이 벌어지는 현상과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안다면 그 팀하고 서로 공유가 되게 쉬울 것 같고, 네. 그 팀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팀장님 분들 먼저 사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선물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새해에 어떤 염원을 담아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함께 사는 거고, 가족들, 동료들 또는 선후배 모두가 결국 하나니까요. 네. 하나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그 바탕에 내 마음을 내보이고 서로 남의 마음도 읽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그룹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말씀 나눠주신 최현우 작가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작가네요. 네,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